내일부터 국민개헌 발안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사실 그 국민개헌 발안제 발의하고 이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도 있거든요. 네. 그 발의자 148명 중에 홍일표, 유민봉, 박명재, 김용태, 이혜원, 강석호, 김성태, 김무성, 여상규, 정운천, 백승주, 이종배, 이종구, 안상수, 장석춘, 정병국, 정진석, 김학용, 정가변, 이명수 이렇게 20명이나 있는데 이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아니 지금이 국민개헌 발안제 이거 처리할 때냐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이라던데요. 조선일보 등도 지금 이상하게 또 개헌을 꼬아가지고 예. 민주당 내에서 개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물타기죠 지금. 물타기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나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민의를 민희가 아니고 최민희 민의를 최민희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 국민개헌 발안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파적인 게 아니. 친국민적인 법안이에요. 미래통합당한테도 그렇게 불리한 제도는 불리하지 사실 아니에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보수가 능동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별로 불리하지도 않은데 이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뭐 개헌안은 200명 찬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들이 발의를 했으면서도 안 해. 국회를 안 열어요. 이러니까 욕먹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래서 안 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가 나머지 폐회 전에 민생 법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나머지 민생 법안 처리를 하려고 하고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질 때 졌더라도 마무리를 깨끗이 하고 가야 여기 좋은 이미지가 남는 건데 이 사람은 우린 졌으니까 우린 이제 패배했으니까라고 아예 국회를 내팽개치면 네. 임기라는 건 마지막 임기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기는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의원님이 가세요.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비대위원장도 아직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죠. 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때서 결정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20대 국회는 기억나는 건 4+1이 작동돼서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하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부분적으로 그 통과시킨 기억밖에 안 나는 거죠. 여전히 그냥 최악의 국회로 남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법안이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하려면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돼야 돼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 건강에 직결된 법안이고요. 그 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이거 전부 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법이에요. 네. 이것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냥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형제복지원법 있죠. 4.3 특별법, 과거사법 등등 뭐 이거 통과 못 시키면 이거 그대로 폐기돼요. 이 법안은. 형제복지원법은요. 지난 국회에서도 폐기됐고 또다시 20대 국회에서 폐기돼서 지금 오늘 그렇지 않아도 고공농성을 국회의원회관 거기 올라가서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오늘 생겨서 났어요. 네. 형제복지원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정규 방송이 있었을 정도였어요. 한종선 씨라고 처음에 그걸 그 국회에서 폭로한 분인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벌써 지금 몇 년째인데도 아직까지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통과 안 시켜준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뭐냐면 형제복지원을 그렇게 구제를 해주면 법을 만들면 비슷한 시기에 같은 피해들 다 해줘야 된다는 논리예요. 해줘야지. 그럼요. 그게 왜 반대 이유가 되죠? 그건 오히려 법을 더 통과시켜야 될 이유잖아요. 왜냐하면 그럼 돈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 돈이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4대강 얘기 계속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자원 외교 때 낭비한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런 돈에 비하면 이런 피해 보상 있죠. 예.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요. 그 재난지원금 나눠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열받은 게요. IMF 때 은행 지원한다고 들어간 돈, 기업 지원한다고 들어간 돈이 천문학적 액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물론 언론조차 왜 기업에 퍼주기 하냐 국민 혈세로 이런 말 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의 생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3조 플러스 1.6조 더 한다고 나라가 뒤집어질 듯 난리치는 이건 뭐예요? 저는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예. 국민들이 낸 세금을 혈세를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러니까요. 그런 이해가 안 마인드로 가요. 지금까지도 정치를 해왔다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법들은 발의가 됐다가 다시 그 국회가 바뀌어버리면 다시 발의해가지고 공청회 등의 과정을 또 거쳐가지고 또 다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새로운 법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21대 국회에 또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네. 같은 내용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분께서 국회의원회관위에 올라가서 물론 이제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 사실 이런 법 통과시키는 게 일도 아닐 텐데. 아직 이제 20대 국회니까요.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는 할 건 해라. 며칠 안 남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도 안 해주고 하면 어떡합니까? 민주당만 발 동동 그러고 있죠. 안 해주고 그냥 할 일 안 하고 사라지는 거죠. 저 말 조심해야 돼요. 왜요? 저 또 고발당했거든요. 또 누구한테? 심재철 원내대표. 또 왜? 고발해서 일단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나왔는데 네. KBS 사사건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 KBS에서 삼행시를 지어보라 그래갖고 삼행시를 지었어요. 삼행시 갖고 고소를 해요? 왜 그래서 그게 모욕죄로. 그래서 저는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가 났어요. 아니 좀 기분 나쁘게 말하면 다 그게 모욕죄가 되고 명예훼손이 되냐고요. 제가 했으니까. 참 희한하네 정말. 저 정말 미래통합당 찍혔나 봐요.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만큼 잘 싸웠다는 이야기죠. 우리한테는 완소. 자, 뭐 이런 것 같고요. 뭐 상황이 국회가 지금 이렇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하고의 합당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인데 전적인 큰 흐름은 그거예요.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하겠다. 이 꼼수로 가는 건 정도가 아니라고 결정을 해버렸고요. 네. 지금 미래통합당도 그 저번에 지금 그 원내대표 또는 중진들 모여가지고 따로 원내 교섭단체 만들지 말자라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나 보더라고요. 그런 꼼수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망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이게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이 결국에는 미래한국당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면 거기에 국고 보조금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또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좀 치사하죠. 네, 치사하고 이게 국고 보조금 나누는 방식이 우선 원내 교섭단체 우선 배분이에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이제 뭐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 배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한국당이 19석이잖아요. 플러스 1을 해야 돼요. 그럼 플러스 1은 쉽게 생각하면 뭐 윤상현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주면 되게 쉽게 되겠죠. 20석이.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거물이세요. 거물이 어떻게 여기 플러스 1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다들 거절하실 것 같고. 그러면 미래한국당에서 한 명 꺼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께서는 20석. 그렇게 하면 욕 바가지로 먹는 각이잖아요. 그 욕은 바가지로 먹는 건 순간이고 이게 이제 지원 돈 예, 경비가 달린 문제니까 이게 한동안 결정 안 하고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래한국당에서는 그 동아일보 출신 조수진 대변인이 선거법 개정 후 합당하겠다 이 주장하는데 논리가 이상한 게 말이 이상하죠. 선거법 개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참 대변인들이 하는 역할이 억지 부리라고 대변인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비호감도 그런 비호감이 없어가지고 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미래통합당이 총선 후에 합당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노골적으로 사실 지원한 거죠. 예. 그래서 합당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리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논리나 약속이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그분들은. 국고 보조금도 중요하고 또 20석 되면은 제 3당으로서 국회 부의장도 가져갈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근데 그 국회 부의장은 그럼 싸움이 미래통합당과의 싸움이 되잖아요. 국회 부의장은 원래 네. 여야 한 명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야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의 싸움이에요. 결정적 이건 공수처인데 네. 우리들 입장에서 그게 좀 조마조마한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다 통합을 해버리면 여론에 따라서 그렇게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네. 한편은 워낙에 저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라 네. 이렇게 그냥 또 철면피처럼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굉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걱정이 덜해지세요. 왜냐하면 이런 논리잖아요.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 2명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에 줘야 되는 거예요. 야당에 주는 건데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합쳐요. 그럼 20석이 되잖아요. 교섭단체가 돼요. 그러면 2명, 5명은 이제 정부와 여당이 구성하는 거고 2명 야당 몫에 대해서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의 교섭단체하고 셋이서 의논해서 2명을 추천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건 사실은 본래 이 법의 취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렇게 돼서 뭐 자매정당이 나오고 이거 모를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신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2명을 준다는 취지인 거예요. 이거는 그 공수처장을 가능하면 야당에서도 동의하는 중립적인 사람으로 그렇죠. 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는 그냥 저는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은 빨리 통합하는 게 이번에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야당에서 비토하지 않는 공처장을 세우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란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야당에서 반대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은 지금 한 해 만에 이러신 것 같고. 그거 말고 양경숙 당선자 같은 경우는 탈당을 안 시킬 거래요. 제명을 안 하고 민주당이 고발을 합니다. 그럼 일단 유지는 되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의원직을 잃은 상태로 사퇴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마녀사냥 당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본인은 법적인 문제는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명을 시키면 의석 하나가 생겨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명시키지 않고 당내에 있는 양경숙을 고발하는 형태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분이 의원직을 잃더라도 승계받을 수 있는 서로 간에 묘한 이렇게 약 짜줬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그만두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못 하겠는 거죠. 자기는 마녀상한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않죠. 그분 저기 정수장학회 부회장단이었던 건 맞잖아요. 네. 그리고 집 그 기억나세요? 민주당이 공천하면서 집 2채 이상 있는 사람은 빨리 팔으라고. 그걸 전제로 공천했어요. 서약서 받았어요. 아하. 근데 이분은 3채쯤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집 많으세요. 빨리 파시든지 그러니까요. 했어야죠. 네. 자,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 할게요. 네.